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3죠. 목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한동안 방송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연휴가 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다가 한 3주 만에 방송 출연한 것 같습니다. 얼굴을 좀 보여드리지 못했더니 여기저기 좀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만뒀냐 뭐 이부터 시작을 해서 왜 방송 출연 안 했냐, 사고 쳤냐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출연은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주식 챔피언도 지금 잠깐 다른 이 부분들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시 출연을 할 거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새롭게 충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대박플러스도 항상 그 금요일날 출연을 했었어요. 금요일날 출연했었는데 이제 조금 하루 더 빨리 목요일날 제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주를 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목요일장을 끝났으니까 내일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업종별이나 아니면 혹은 섹터별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물론 시황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시장 상당히 좋았어요. 정재훈 멘토의 한 발 빠른 증시 전략 다 끝나고 진행합니다. 다 끝나고 오늘 시장 1.18%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났습니다. 1.07% 정도 상승을 했었죠. 수급적인 흐름들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상당히 거래소 쪽이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탄력이 강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지만 잠깐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이 빠졌던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뭐 불안하다 뭐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중국 때문에 빠졌어요. 어제 대체적으로 빠진 섹터들, 경기 민감주들 많이 빠졌을 겁니다. 화학주, 철강, 조선, 기계 이런 섹터들 다 빠졌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표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안 좋게 나오니까 뭐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제 오늘 다시 보기 좋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빠질, 지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쉽게 빠질 그럴 지수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2,900억대의 매수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 흐름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랜만에 1%대 상승을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여기에서. 코스닥의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과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이쪽, 의학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근데 그들 종목군들이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와 내수 쪽인 특히나 화장품 쪽 섹터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코스닥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제약바이오 쪽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빠지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반면에 안 좋은 종목군들이 덜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 그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우리 또 하나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금리. 동결했죠?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칠판으로 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차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지수에 대한 목표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 잘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종목군들 혹은 어떠한 업종군들이 올라갔을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가장 많이 움직였던 쪽 섹터가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빠지면 서운하겠죠? 삼성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움직였었죠? 화학 업종이 움직였습니다. 화학 업종이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정유주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빠졌던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빠졌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약 빠졌어요. 제약이 빠졌고요. 바이오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섬유 의복 쪽도 대체적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마 파란색을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안 보이실 거예요. 내수 쪽이에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예요. 제가 째려보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째려보고 시청자분들을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지표를 째려보는 거죠. 이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요. 어찌됐든 간에 밀렸던 부분들은 내수 섹터인 제약주예요. 제약주. 제가 제약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점권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직 안 돼요. 바이오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못 갑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V자 반등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봐도 됩니다. 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라면 3분기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고평가되어져 있는 주식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즉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옥석 가리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이제 10종목 쫙, 예전에는 10개면 10개 쫙 다 올라갔을 건데 향후에 있을 건 10종목 쫙 다 못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2개? 뭐 3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섬유 의복 쪽도 빠졌고, 근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니까 내수주는 빠졌어요. 그죠? 내수는 빠졌어요. 내수. 수출주는 올라갔어요. 수출주. 그죠? 즉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불리하다는 것, 즉 거래소 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이 빠졌던 애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아마 이쪽 섹터에서도 반등권역으로 나올 거예요. 이쪽에 반등이 나올 거지만 이제 뭐라고요?
어닝 시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닝 시즌. 그죠?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올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닥을 치고 움직이게 되면 시세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도 시장까지도 염두를 해둔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학, 삼성전자, 즉 IT죠. 자동차 보게 되면 지금 먼저 빡 하고 선빵을 날린 기업이 있어요. 실적. 삼성전자예요. 예비치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증권사에 뭐 6조가 안 나오는 둥 뭐라도 하는데 너끈히 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를 싹 다 틀렸습니다. 핑계거린 하나. 환율로 인해서 이익이 규모가 커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핑계고요. 공부 더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 IT 부품주들, IT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IT가 주도 업종이 될 거라고. 됩니다. 왜?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4분기 기대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소비 시즌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다음 또 하나. 삼성전자가 좋아지는데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잘 나왔느냐, 이 부분들 살펴봐야 되잖아요. 반도체 쪽도 잘 됐었고 디스플레이 쪽도 잘 됐고 다 잘 됐습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영향을 입어서 더 좋아졌고요. 갤럭시에 대한 판매 기대가 좀 하고 있고, 삼성페이로 인해서 더 수익은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결국엔 그 부분들이 IT 쪽으로의 쏠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는 여전히 봐야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필히 올 연말까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좀 세워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내일장 혹은 다음 주에 전략을 좀 미리 말씀을 해버리는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간에 수출주들이 시장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내수 섹터들이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나와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거래소 시장이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은 글로 써서, 업종별로 써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 차트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좌측은 거래소예요. 그리고 우측은 코스닥입니다. 어떤 게 나요? 처음에 놓고 봤을 때 이평선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평선에 대한 방향성. 그죠? 방향성을 보세요. 빨간색 선은 61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61선인데, 21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요게 21선. 21선인데, 이 21선이 지금 상승각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코스닥은요, 상승각을 그리는 것보단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죠. 그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가 코스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고, 거래소는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21선의 각도가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최소 며칠간 상승한다 그랬죠? 20일 동안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21선에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20거래일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61선을 보니까 이 친구는 61선을 넘어섰어요. 근데 초록색 선이 61선이거든요. 초록색 선, 요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61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즉 61선을 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61선이 뭐라 그랬죠? 수급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수급선이 넘어가지를 못했으니까 힘든 거죠. 수급선을 바꿔 얘기하면 무슨 종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별명이 뭐라 그랬었죠? 추세선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결국 거래소 시장은 추세가 서서히 살아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추세까지도 아직은 깨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소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오늘 다 끝내놓고 얘기를 하면 그래 차트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을 미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에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불리하다고. 즉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소형주, 중형주보단 대형주가 유리하다는 얘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누차 좀 드려왔습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제 TV 출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서울경제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주챔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매일 9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에 주챔을 하는 시간에 제가 온라인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시황적인 얘기와 섹터적인 얘기들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경제는 온라인 쪽에서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TV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분들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도 이따 고지가 나갈 거지만 오늘도 진행을 할 거예요. 9시에.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보시고, 잠깐 이 홍보성 멘트 날리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는 방향성이 잡혔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선물로 보자고요. 자, 선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 어설프게 거래했던 사람은 아마 계좌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즉 파생하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차트 보고 대응했다가 손실 많이 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목표치가 찾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방향성도 안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하려고 하죠. 예측을. 왜? 차트로만 보고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차트로만 보고. 물론 맞아요. 마디의 목표치가 찾고 그 자리대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볼게요. 한 마디가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 마디가 나왔었고 이 상승 마디가 또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세 마디 나왔습니다. 세 마디. 그러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추세 상단권역까지 다 올라왔어요. 이제. 다 올라왔고 나머지 가게 되면 이제 오버슈팅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1% 올랐다고 해서 막 따라 들어왔죠. 몰릴 확률 높습니다. 내일 음봉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들 고점권역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올라왔으니까 현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실적주들 같은 경우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서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중을 늘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활동 동향을 좀 보게 되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점까지 다 왔지만, 자 그럼 코스닥 보자고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고점 자리대를 아직까지 못 넘어가고 이렇게 등락을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저점 자리대를 깨지게 되면 이제 요 자리대까지 밀리겠죠. 이렇게 요 폭까지. 그럼 이 자리대까지 다시 또 열어놔야 되는데 오늘
오늘 제약바이오 쪽하고 화장품 내수 쪽 요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전략이나 하는가 이런 부분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거는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요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쪽으로. 코스피를 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이쪽은 코스피. 이쪽은 코스피예요, 코스피.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업종별입니다. 업종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차트가. 그죠? 91개. 이것도 91개를 놓고 봅시다. 차트의 모양새는 좀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하고 대형주하고 중형주 볼게요. 자, 이거는 봅시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중형주를 놓고 볼게요. 자,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형주 업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스잖아요. 그죠? 약하죠. 중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세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소형주 한번 볼까요? 소형주는요. 지수보다 강하게 하는 건데 좀 비슷비슷하네라는 것도 어차피 상승 추세 그리고 있으니까. 근데 중형주 섹터보다는 소형주가 좀 더 강하구나. 그럼 결국은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이 순으로 잘라서 놓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수로는 차트로는 어느 정도 다 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쪽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봐야겠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반등 타이밍이에요. 이제 반등 타이밍이 나왔는데 여기서 봐야 됐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한 번에 쫙 하고 뽑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쭉 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압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압축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제약바이오 쪽은 제약바이오는 우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실적주도 해야 되는데 HTS에 보시면 대충 나와요. HTS에 단도직입적으로 빨간 글씨 보이거나 영문 써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잡주라고 하죠. 잡주. 어닝 시즌입니다. HTS의 기업 분석에 보시면 기업 분석을 보시면 빨간색 글씨, 붉은색 글씨, 영어 보지 마세요. 부실주입니다. 확인하고 보셔도 됩니다. 직접 기업 탐방을 가셔가지고 직접 니네 판매되는 거, 나가고 있는 거 확실하게 까본 기업이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리스크를 괜히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얘네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11월 달에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 IPO 많아요. 기업 공개가 많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상장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슈적인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요거는. 그러하니 11월 달이 매도 타이밍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물려서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한번 덜어주고 나서 다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매도 치고서 도망가라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11월 달 중순, 하순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란 얘기예요. 왜? 만약에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말하면 뒤풀이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풀이 파동. 근데 이 뒤풀이 파동에 잘못 걸리면 계좌 많이 까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한번 팔아주고 다시 잡는 거. 그 뒤풀이 파동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5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나요, 여러분들?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절반 되돌림. 그럼 절반 되돌림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한 45만원대 정도? 뭐 이 자리대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만 보더라도 2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실적이 좋고 뭐가 좋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서 다시 눌리긴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도 다시 이렇게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등주들 보시면 다 그래요. 전부 다. 대체적으로 다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테마성 흐름들이나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 과거의 흐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기를. 요 시기를 보세요, 요거. 똑같죠?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만큼 올라갔어요, 4배. 근데, 여기서 빠졌어요. 이중바닥 찍고 돌려 세우는데, 하락의 절반 되돌림 간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적 반등. 자, 보세요. 정확하게 50% 절반 반등 나왔죠? 여기서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러고 나서 막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다 박으면, 계좌 쪼그라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위에 저점이 깨진다. 나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버티고 난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즉, 기업 공개가 많고 새로 상장될 기업들이 있으니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해주세요. 거기에 올랐는데 손실일지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주들은 옛날 제약바이오 쪽 한번 생각해보세요. 줄기세포나 이런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꿈만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신약 이런 것들이. 근데 짧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1월 달에는 필히 매도를 하고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을 때 비중을 일단 줄여놓고 다시 사시는 전략,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화장품도 똑같아요. 깨진 종목군들 많이 있습니다. 깨진 종목군들. 오히려 안 깨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깨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보다도 안 깨져 있는 종목군들을 하거나 아니면 안 깨져 있는 섹터를 하거나 그게 더 좋거든요. 대체로 보게 되면 화장품 쪽이 중국 관련주라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화장품 쪽, 섬유, 유복, 영유아 이런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 이런 쪽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쪽보다는 영유아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화장품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쭉 하나, 한국주철관 빠졌죠? 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빠지고 난 이후에 1, 2, 3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5개로 빠졌네요. 하나, 둘, 셋. 1, 2, 3.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나오게 된다라면, 17,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요때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해 놓고, 어찌됐든 하락 추세 때는 벗겨났고, 일단 얘는 괜찮네요, 일단.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상, 역배열이잖아요. 음식주 역배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많이 빠져 있지만 고점을 4월 달에 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 받았단 말이에요. 실적 안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LG생활건강, 얘는 살아있네요. 괜찮네요, 얘는. 아모레퍼시픽, 박스네요.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형천정형의 모습도 보입니다. 원형천정. 이렇게. 확인하세요. 넘어가고 나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국 콜마 깨지기 시작을 했고, 코스맥스 이 저점 깨지면 이제 힘들 것 같고, 코스맥스 BTI 저점 깨졌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도 짧았고, 가격 조정하는데 기간 조정은 짧았단 말이에요. 보령메디앙스 아직 죽어있진 않지만, 그래도 경기선 깨졌네요. 아가방. 얘네가 훨씬 좀 더 낫네요. 보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상에 안 깨져 있는 쪽은 이쪽. 깨져 있는 건 제약바이오 쪽. 얘네들이 절반 되돌림. 그게 다음 주에 다이렉트로 절반 되돌리면 안 나올 거예요.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하나씩 나오게 된다라면 그 절반 되돌림 나왔을 때 잘라주는 그런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만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나름대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형주들 봐야 돼요. 업종을 봐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그게 사실 강도의 세기였었어요. 강도의 세기.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에 자동차 부품까지 있어요. 여기 부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IT가 있죠. IT가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화학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철강이 있었고, 건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계가 있었습니다. 최핫발이에요. 조선, 건설, 철강, 기계. 최하위. 자동차, 부품, IT, 화학, 주도. 얘네가 일단 주도입니다. 자동차는 폭스바겐, 그리고 저평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여기에서 모든 종목군들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한 단어. 저평가. 저평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겁니다. 결국엔 이런 애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대체적으로 많이들 올라갔어요. 빠져있던 애들 대체적으로 다 올라갔죠, 얘네들. 그죠? 내일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내일 같은 경우 밀릴 때 사세요. 밀릴 때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라도. 만약에 조금 전에 말한 제약바이오 화장품, 너 이거 할래? 아니면 요거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너 도대체 어떤 거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리스크가. 무슨 얘기냐면 경기 민감주들 몇 년 동안 빠졌어요. 얘네들 몇 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근데 까보니까 반도체 쪽 좋게 나왔고요. 디스플레이도 좋게 나왔어요. 더 늘린다는 얘기를 하죠. 투자도 많이 하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그럼 부품주들 어떻게 될까요? 덩달아 실적이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중국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막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빠졌어요. 뭐 할까요? 중국 오중전에 예정돼 있죠. 아이러니하게 미국 FOMC 일정과 겹칩니다.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일주일 미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보면 알겠죠. 왜 그랬는가. 경기부양책 쓰겠죠. 우리나라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다면 또 이들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로 인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네들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소비 시즌 들어가겠죠. 그럼 자동차 IT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봐야죠. 부품 쪽도 괜찮고 현재 최고로 강하죠.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화학 쪽이잖아요. 화학 쪽. 2차 전지 쪽 상당히 좀 탄력 강했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강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2차 전지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먼저 이쪽을 먼저 보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는 섹터예요. 제일 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이쪽은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금요일장입니다. 주말장이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흐름들이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 코스닥 쪽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것들을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를 받을 때 올라가는 쪽이 있다면 밀리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밀리는 쪽이 있으면 그런 애들을 매수 포인트로 잡아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업종 섹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으로 보게 된다면 저 PBR 단적인 예로 PBR 지금 1배 미만 종목군도 수두룩합니다. 1배 미만인 종목이 수두룩해요. 여기다 하나 더 ROE가 적어도 15% 이상까지 된다. 근데 주가는 못 올랐다. 얘네들 보셔도 좋아요.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안 되고, 여기다 실적의 규모, 실적에 대한 추이가 가급적이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가급적 상승하고 있는 거, 이런 종목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그리고 이건 기본적 분석이니까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는 제가 정배열 초입 말씀 많이 드리죠. 정배열 초입. 장기평을 뚫고 정배열 초입. 일단 그건 조금 빼둘게요. 조금. 주가가 조금만 더 두껍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주장창 빠졌어요. 나 주가예요, 이거. 빠지고 난 이후에 올라갔을 때, 이거 이평선이 되겠죠? 이게 주가가 될 거고, 이거는 2평이 될 거고요. 방향성. (21선하고) 61선의 방향성이 살아있는 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 매수하세요. 매수 기다린다, 난 못 산다. 첫 번째 매수 포인트를 5일선으로 잡겠다 하셔도 돼요. 11선으로 잡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갖고 있어요. 지금은 매수 딱 하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 아닙니다. 지금 사자마자 수익을 내고 이건 뭔지 수익인지 손실인지 확정을 딱 짓겠다라고 하면 재료주 하셔야 돼요. 테마주 해야 되고 차트 위주로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인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급등주하거나 차트 보고 하거나 하시는 분들 글쎄요. 저는 성공한 사람을 못 봤네요. 장투에서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단타 쳐서 돈 벌었다, 큰 돈 벌었다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종목이 초보분들이나 여유있게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요거를 보시면 돼요. 차트 하나씩만 돌려보려고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차트 되게 강합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차트가 상당히 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삼성 SDI 뭐예요? 2차전지죠. 21선하고 61선하고 다 살아있어요. 그죠? 그 다음 자동차 전고점 넘어갑니다. 신고가예요. 그죠? 신고가의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아직 올해 신고가, 올해. 그죠?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으니까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전 사실, 이 자리에서 이질권을 하지만, 전 자동차 섹터 중립이었습니다. IT는 무조건 봐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전 사실, 자동차는 저는 중립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올라가야 될 그 부분들이 없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망설였습니다.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모멘텀으로 할 부분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로 인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못 하셔가지고, 수익을 못 내셨다라면,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어찌됐든, 자동차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조금 세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거 다 돌린단 말이에요. 즉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잡아 놓은 애들, 그런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락하고 전고점 뚫어놓고 올라갔다가 확대해서 보면 올라갔다가 밀렸단 말이에요. 하락 N자형으로 밀렸고 전고점 지지해주고 있고
21선 지지받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난 이에 2차 매수 여기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매수해서 가져가면 수익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형주 많이 물려오신 분들 많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중공업과의 합병 이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림사로 더 좋게 봅니다. 왜? 요걸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그죠? 실적이 나오지만 PBR이 0.6배, 0.7배도 안 되네요. 저는 오히려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대림산업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어찌됐든 다 괜찮아요. 다. 자, 요거 지금 3개 음봉 나왔단 말이에요. 내일 얘네들 쪽에 순환매 나올 수 있어요. 건설 쪽 밀렸으니까. 대림산업 밀렸으니까 요런 애들 순환매 나올 수 있어요. 11선 지지되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쪽, 요런 종목, 돌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건설도 그렇죠. 증권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매물수화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넘어가고. 철강 쪽 마찬가지. 포스코 겁나게 빠졌습니다. 장투하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요 자리 때 매수해가지고 1년 가져가 보세요. 은행이자 10배 이상은 나갈 겁니다. 포스코. 이제 바닥 나왔으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돌려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박스로 그렸으니까 이 박스로 그렸으니까 이 박스 폭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6만원대 넘어가서 6만원 초중반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현대제철 기준은. 적어도 여기서 10% 이상은 더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럼 시장 꽤나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안전한 종목으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하는 게 11월 달까지, 11월 달. 초 이후에 또 바뀔 겁니다. 연말은 또 연말 투자 전략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요런 거 밑바닥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업종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많이 올라갔다 빠진 부분들,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쪽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타임이고, 그리고 고점권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전략.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많이 물려있던 경기 민감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라 안전한 종목군들 하시려면 이러한 종목군들. 여기서 21선과 61선 돌려 있는 애들. 가급적이면 영어 없고 실적 좋은 애들. 저PBR 애들. 저PBR 나오는 애들. 이런 쪽으로 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조정 받을 때 사는 겁니다. 조정을 받을 때 사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지수 고점권역은 아마 많이가 한 2050? 그 정도 갔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지수는 아직까지는 박스입니다. 아직까지 박스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성공 투자를 하시고 목요일날 좀 뵙도록 할 게고, 자, 일단 제가 주식 챔피언에 출연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서울경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온라인 이제 공개 방송을 해요. 온라인 주챔이라고 해서 이게 인간지표가 좀 붙여준 이름이에요. 생방송 온라인 주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챔피언 TV에서 4명의 멘토가 하고 저는 온라인에서 제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할 얘기 제가 되게 많겠죠.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제TV 개국 7주년 머니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10월 17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서울산업진흥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현장 접수 가능하시고 콜센터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50몇 인치 TV인데 TV 그리고 상금 뭐 100만 원 이 부분들을 많은 경품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연말 전략 그리고 어닝싱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